네,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이요,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딜 가도 홍준표 후보가 이 하는 말들 때문에 말이 많죠. 또 어떤 말을 쏟아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재명 차장,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아, 그래요? 논란이 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네. 물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호남에서 홀미팅을 했는데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굉장히 오래 지연됐고요. 네. 따라서 시간도 한 5분 내로 굉장히,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선 후보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냥 과연 한국당이 호남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 네. 그런 얘기만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대표 후보들 묘한 또 신경전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시죠. 내년에 경기도지사 한번 나가보실 생각 없습니까? 홍 후보님의 어떤 인지도나 또 많은 어떤 정치적 그런 경륜이 우리 그런 생물을 노래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저 후보에게 좀 양보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신상님 후보님 참 훌륭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쭉 지켜보면서 신 후보님이 당을 끌고 갈 역량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사퇴하고 신 후보님 지지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 대표는 원유철 하겠습니다. 네, 저곳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홍준표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 당대표 후보 홍준표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요. 원유철 후보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자리를 양보하겠다. 그런데 지금 신 후보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둘 다 했다는 소리는 거꾸로 보면 둘 다 역량이 안 돼 보인다. 이 말을 애둘러서 한 거 아닌가요? 정확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가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원유철 후보나 신상진 후보가 과연 지금의 한국당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바른정당 흡수 내지 뭐 다음 지방선거를 많이 치러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 다 역량이 된다면 그만두겠다. 다시 얘기해서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니까 대선을 대선을 패배하자마자 당권을 도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이유가 내가 지금 악역이라도 맡아야겠다. 이런 어떤 이제 순교자론 이런 걸 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당신들과 나는 체급이 달라. 네. 이런 이제 자신감을 홍준표 전 지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 얘기는 이제 한국당을 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원유철 의원이나 신상진 의원도 좀 이게 공격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경선의 판도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약간 희화화되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당의 추락에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니는 뭐 했나? 나는 촌에 있었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 촌에서 보고 있었어. 이 정부가 몰락하는데 내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이 홍준표 비호감 또는 제로입니다. 저 말은 곧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뜻인가요? 저 부분이 이른바 이제 홍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게 친박계 책임론과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겠다. 네. 나는 그러한 지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는 세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 얘기는 거기 이제 친박계들에 대한 강한 어떤 비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나는 거기서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자유한국당을 이끌면서 어떤 보수의 혁신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에 맞춰서 이제 홍 전 지사가 과연 어떤 새로운 비전과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은 어떤 이제 홍준표 하면 거의 막말 이렇게 등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홍 전 지사로서도 그런 속내로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어떤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과 너무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 전 지사도 많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돼지 흥분제, 그 다음에 장인 이런 발언들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들은
골프로 치면요, 이렇게 홈프로가 우리 메이저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거의 트리플 보기를 연속으로 범한 것 같은 치명적인 어떤 그런 막말이었고요. 네. 본인은 그렇게 막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그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수가 그렇게 느꼈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전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의 그 새로운 대표가 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어떤 그런 과격한 언사로 인해서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진영의 품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반성을 하고 그런 품격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 전 후보가 자기는 나는 촌에 있었다, 책임이 없다, 소극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친박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박근혜 당은 끝났고 이제부터 홍준표 당이다. 홍준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수와의 결별하지 않고는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당대표를 맡아서 새롭게 당을 재건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네. 따라서 지금까지 책임 사람 빠져라 이제 이런 주장인 건데요. 참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당의 주류 세력이라는 게 여전히 친박이 이제 가장 큰 덩치를 갖고 있고 표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걸 수습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과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오늘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요. 어제 또 한 말 때문에 국민의당이 발끈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서 박주선 의원이 또 세게 받아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양당제로 지방선거 전에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흡수가 될 겁니다. 참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막말도 범위와 한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것인데 홍준표 전 의원이 점쟁입니까? 그래야 점치면 따지밖에 안 맞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정치권 복귀와 동시에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또 한마디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계속 문재인 정부를 두고 주사파 정부다 얘기를 하니까 진짜 주사파는 홍 전 지사다. 왜냐하면 아직 술이 덜 깼다. 그래서 매일 주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사파다 이렇게 이제 비꼬은 거죠. 그래서 어제 홍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쇄신만 잘 되면 바른정당 의원 상당수가 복귀할 거다. 한국당이 흡수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 그것도 아까 지금 국민의당이 반발하는 것처럼 자다가 봉창 뜨는 얘기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주사파 정부라고 얘기하거나 국민의당이 민주당이 흡수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요? 공격을 받는 쪽에서 막말이라고 이렇게 배치기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전 대표한테 지금 또 한번 주문하는 것은 옛날에 그 돼지 무슨 같은 그런 막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 전 지사는 기본 전략이 지난 대선 때도 보여졌다시피 양강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맞설 사람은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어차피 민주당과 합칠 거고 바른정당은 거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양강구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이 어떤 보수의 대표주자는 나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신상님 후보님 참 훌륭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쭉 지켜보면서 신 후보님이 당을 끌고 갈 역량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사퇴하고 신 후보님 지지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 대표는 원유철이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홍준표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 당 대표 후보 홍준표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요. 원유철 후보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자리를 양보하겠다. 그런데 지금 신 후보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둘 다 했다는 소리는 거꾸로 보면 둘 다 영향이 안 돼 보인다. 이 말을 애둘러서 한 거 아닌가요? 정확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가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원유철 후보나 신상진 후보가 과연 지금의 한국당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바른정당 흡수 내지 뭐 다음 지방선거를 많이 치러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 다 역량이 된다면 그만두겠다. 다시 얘기해서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내가 왜 대선을 끝나자마자, 대선을 패배하자마자 당권을 도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이유가 내가 지금 악역이라도 맡아야겠다. 이런 어떤 이제 순교자론 이런 걸 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이요,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딜 가도 홍준표 후보가 이 하는 말들 때문에 말이 많죠. 또 어떤 말을 쏟아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재명 차장,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아, 그래요? 놀라야 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네. 물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뜻밖뜻하지 않게 호남에서 홀미팅을 했는데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굉장히 오래 지연됐고요. 네. 따라서 시간도 한 5분 내로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선 후보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냥 과연 한국당이 호남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 네. 그런 얘기만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대표 후보들 묘한 또 신경전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시죠. 내년에 경기도지사 나가보실 생각 없습니까? 홍 후보님의 어떤 인지도나 또 많은 어떤 정치적 그런 경륜이 우리 그런 생물론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저 후보에게 좀 양보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장으로 표하면 거의 막말 이렇게 등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홍 전 지사로서도 그런 속내로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어떤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과 너무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 전 지사도 많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그 홍준표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돼지 흥분제, 그 다음에 장인 이런 발언들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들은 골프로 치면요, 홍프로가 우리 메이저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거의 트리플 보기를 연속으로 범한 것 같은 치명적인 어떤 그런 막말이었고요. 네. 본인은 그렇게 막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그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수가 그렇게 느꼈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전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의 그 새로운 대표가 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어떤 그런 과격한 언사로 인해서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진영의 품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반성을 하고 그런 품격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 전 후보가 자기는 나는 촌에 있었다, 책임이 없다. 소극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친박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박근혜 당은 끝났고 이제부터 네. 홍준표 당이다. 홍준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수와의 결별하지 않고는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당대표를 맡아서 새롭게 당을 재건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네. 따라서 지금까지 책임 사람 빠져라. 이제 이런 주장인 건데요. 참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당의 주류 세력이라는 게 여전히 친박이 이제 가장 큰 덩치를 갖고 있고 표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걸 수습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과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오늘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요. 어제 또 한 말 때문에 국민의당이 발끈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서 박주선 의원이 또 세게 받아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양당제로 지방선거 전에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흡수가 되고 참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막말도 범위와 한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것인데 홍준표 전 의원이 점쟁입니까? 그래야 점치면 따기밖에 안 맞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정치권 복귀와 동시에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또 한마디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계속 문재인 정부를 두고 주사파 정부다 얘기를 하니까 네. 진짜 주사파는 홍 전 지사다. 왜냐하면 아직 술이 덜 깼다. 그래서 네. 매일
주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사파다 이렇게 이제 비꼬은 거죠. 그래서 어제 홍 전 지사는 기본적으로는 좀 당신들과 나는 체급이 달라. 네. 이런 이제 자신감을 홍준표 전 지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 얘기는 이제 한국당을 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원유철 의원이나 신상진 의원도 좀 이게 공격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경선의 판도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약간 희화화되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당의 추락에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니는 뭐 했나? 나는 촌에 있었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 촌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몰락하는데 내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이 홍준표 비호감 또는 제로입니다. 저 말은 곧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뜻인가요? 저 부분이 이른바 이제 홍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게 친박계 책임론과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겠다. 네. 나는 그러한 지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는 세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 얘기는 거기 이제 친박계들에 대한 강한 어떤 비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나는 거기서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자유한국당을 이끌면서 어떤 보수의 혁신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에 맞춰서 이제 홍 전 지사가 과연 어떤 새로운 비전과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은 어떤 이제 홍준표